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저번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업로드했던 함부르크 영상에 관해서 에필로그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놀러 간 거에 대해서 뭐 사골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행 영상은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는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경험한 것,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건물들에 관해서 조금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함부르크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고, 처음 방문 목적 자체가 건축 답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를 했던 것들이 없었고, 그냥 조금 즉흥적으로 가서 보고 왔었던 거긴 합니다. 그러나 뭐 부족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더 보고 싶은 건물들은 또 다음에 또 함부르크를 또 가게 되면 또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아니면 유럽 내에서도 뭐 혹시나 보고 싶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시간 내서 그 지역을 가게 됐을 때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부르크를 갔었던 거는 이제 직장 동료분께서 오래된 자동차, 흔히 이제 올타이머라고 하잖아요. 올타이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독일에 있는 이제 올타이머를 판매하는 그 판매점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쪽에 있는 올타이머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곳들 매장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분께서 함부르크에 있는 이제 올타이머 자동차 매장에서 본인이 그토록 마음에 들고 찾고 있던 차량을 있어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차량을 픽업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함부르크까지 데려다 드리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그 차를 타고 다시 민스터로 돌아오시고,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함부르크를 잠깐 돌아보고 저녁에 이제 민스터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들을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죠. 영상 길이가 거의 제가 녹화를 했던 게 한 4시간 정도 녹화를 다 했었는데, 그 영상을 6분 만에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많이 영상을 중간중간에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100%를 다 못 보여드린 거가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아무튼 뭐 유럽의 도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느끼시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건물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생겼는데 도시에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 플래너와 아키텍처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스타트 플래너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서 아키텍처가 이제 스타트 플래너도 할 수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스타트 플래너는 스타트 플래너,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이렇게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함부르크 하펜시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그냥 옛날에 인더스트리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건물 공장이나 아니면 뭐 조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겠죠. 이 공장들이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도시에서 폐허처럼 남겨져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하펜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일단 토지 개발이 착수하게 되면 항상 베바웅스 플라농이라는 게 먼저 작성이 돼야 하는데요. 이 베바웅스 플란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도시 관리 결정도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베바웅스 플란이 그러면 어떻게 작성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스타트 플래너 사무실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함부르크 하펜시티 같은 경우 규모가 엄청 큰 경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공모전을 통해서 개최하게 돼요. 이때 이렇게 작성된 계획도를 우리는 스타트 라울리어 라멘 플란이라고 작성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터 플랜 같은 거요. 옆에 보여지는 도면이 바로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공모전에서 1등을 했던 라멘 플랜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각각의 이제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지역의 볼륨에 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이 지역의 볼륨감을 가진 건물들이 몇 층짜리 정도로 계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수용되는 예상 인구라든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고, 여기서 1등 당선을 된 안을 토대로 시청의 도시가에서 정확한 배바운스 플랜을 작성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이 배바운스 플랜이 현재 함부르크 도시가에서 의해서 작성된 안이고요. 이렇게 계획된 도시 계획을 토대로 건물들을 건축사에게 또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나 부피가 다들 비슷하지만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에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건축가들의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어디 가서 듣기가 참 힘들잖아요. 유학을 해도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정말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함부르크를 또 왔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어서 이런 도시의 풍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낮에 건물들을 구경하니까 좀 색다른 재미였어요. 엘베 필하모니를 가기 위해서 걷고 있던 중에 잠시 이제 옆에서 너무 좋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스테이웨이 존슨의 피아노 매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고 듣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잠시 매장에 들어가서 피아노 구경을 했었어요. 저는 건축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웨이 존슨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내에서 피아노를 만드는 가정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 조율사로서 어디 이렇게 지역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에 이런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손으로 직접 수제 피아노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스테이웨이 존슨이라는 피아노 브랜드 자체는 진짜 세계에서 거의 최고급 피아노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는 거죠. 스테이웨이 존슨의 피아노는 스테이웨이 존슨에서 인정한 조율사들만 그거를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아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율을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에 20살로 다시 돌아갔더라면, 그리고 20살에 독일에 와서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이런 일도 한번 배워봤었으면 좋았을 걸.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업을 택해보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테이웨이 존슨의 피아노 매장을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어린 꼬마 아이를 보게 됩니다. 어린 꼬마 아이 역시나 이제 스테이웨이 존슨의 그 피아노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 눈빛이 눈에 보였었어요. 그게 보이다 보니까 옆에 이제 직원분이 그 눈빛을 봤는지 한번 앉아서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옆에 형도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는데 이게 머뭇거리면서 앉질 못하더라고요. 마음은 너무 앉고 싶은데 너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라도 사실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꿈꾸던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피아노가 너무 비싼 피아노면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거의 한 2억 정도 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이렇게 계속 직원이 권하니까 옆에 형이 그 친구를 이제 밀어서 그 꼬마아이가 딱 그 자리에 앉게 돼요. 앉게 되고 이제 그 부모님도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들이 독일 사람이 아니고 외국분이셨어요. 외국분이고 여행을 오셨나봐요. 아니면 엘베 필하모니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꼬마가 피아노 건반을 눌리는 순간 저는 이제 상상했던 게 뭐냐면, 그냥 어린 친구고 이 친구가 피아노를 건반을 이렇게 잘 칠 거라고 기대를 사실 안 했었어요. 근데 건반을 딱 눌리면서 나오는 그 멜로디 소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바로 옆에서 스테이웨이 존슨의 그 피아노 소리도 너무 놀랍지만 그 어린 친구의 연주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슬픈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꼬마 어린 친구의 연주를
사실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눈가가 이미 시작하는 순간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급하게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바니쉬의 작품이었던 이제 마코폴로 타워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건물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 저런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어려운 디테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형태로 이제 콘크리트 난간들은 공장에서 치수를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고 이게 정확하게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바꿨을 때 이 프리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이걸 베통 페어티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주문 제작 형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는 업체에서 보통 구조 쪽이랑 구조 쪽에 이 도면들을 다 넘겨줘요. 그러면 협의를 봐준단 말이에요. 결합 부분이 이 데크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주는데, 저 정도,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이제 그 콘크리트 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중이 무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도 저런 이제 형태가 기하학적인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만들어 줍니다. 저도 좀 놀랐던 게, 실무를 하다 보면 베통 페어티 타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타일을 뭐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푸집 형태로 그러니까 거푸집 형태로 만들고 해체하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공장 주문형으로 저런 것들을 만드는 게 워낙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쪽으로도 꽤 많이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치수를 주면 이 만들기 복잡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해도 잘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요, 보면. 그런 것 보면 저게 이 건물을 디자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져 있는 이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외피고,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건물에 이제 외피로 싸고 있는 게 흰색 색깔이 좀 띄는 유리 재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크릴 같은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크릴은 아닌데, 이게 독일어로 하면 쿤스트스토프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되게 질긴 그런 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투명한 천 같은 건데, 우리나라 방패연처럼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중후반에 나왔던 자우어 브루크 슈턴 아키텍처라는 그 설계사무소의 건물을 봤잖아요. 이 설계사무실은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사무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베를린에 소재를 두고 있고, 아마 베를린에 한 번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 건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1991년도에 자우어 브루크 슈턴 아키텍처에서 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던 GSW 본사 건물이고요. 이게 사실 거의 이 회사의 이름을 알렸던 거의 첫 작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는 자워브로크 휴턴 아키텍처라는 사무실에 관해서 잘 알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무실이 그렇게 큰 규모의 사무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집중받는 그런 사무실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략 과거에 이제 50명, 30명에서 50명 남짓한 규모였는데 이게 이제 3년, 4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 청춘 유럽 건축에 도전한다라는 일본 건축가 고시마 유스케가 유럽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도전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워 브루흐 휴턴 아키텍처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실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사무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3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100명이 넘는 규모의 설계 사무실은 엄청 큰 규모예요. 그렇게 큰 규모가 많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독일에서 왜 설계 사무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상에 있던 이 건물이 관공서인데 되게 꽤 파격적인 파사드를 공모 안에서 채택을 했죠. 그리고 되게 뭐 멋지다 못해 되게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 파사드 재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제 매트한 그런 색상들이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색상들이 좀 파스텔 톤 같은 느낌도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특별하지 않는 한 매트한 파스텔 톤의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곡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곡선 부분을 뭔가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 판을 접어서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유광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판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워 브로크 휴턴이 대단한 것은 이제 뭐 사실 색상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각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워 브로크 휴턴은 이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잘해요. 되게 능력이 좋은 사무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또 되게 괜찮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단 커트를 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작품입니다. 이 건물 역시나 현상 공모전이었고 그 우연인지 실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업으로 휴턴이 이 공모에서 또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두 군데를 모두 다 그 사무실에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부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바로 옆에 땅에서 당선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옆에 땅에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를 해석하는 측면이나 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고급스러운 호텔 건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학생 기숙사 건물이고 저층부에서 저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 상부에서는 나무로 돼 있는 저런 파사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완전히 건물이 습식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컨테이너처럼 그 만들어져 있는 방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연결해서 만든 그런 컨테이너식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립식 같이 보이지도 않고 디자인도 꽤 괜찮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워브로 휴턴 아키텍처가 디자인적인 거나
아니면 색상이나 뭐 도시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건물은 이제 하디 테란이라는 댄싱 타워예요. 이 건물은 제가 영상에서 오래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 건물이 있는 지역이 함부르크에서 레퍼반이라고 아주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진짜 늘 경찰들이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스트릿바가 난무하면서 항상 범죄가 발생되는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아시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는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어딘가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촬영을 하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건물만 찍고 바로 차로 다시 돌아간 거죠. 분위기가 어떤지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분위기예요.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한 하디 테라니는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이란의 수도인 이제 테헤란에서 태어난 건축가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함부르크로 와서 가족이 이민을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는 독일에서 외국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건축가라는 거죠. 사실 몇 명의 건축가들만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중동 건축가들은 사실 조금은 그 공통된 특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들이 되게 화려한 어떤 아름다움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 그런 취향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반짝거리고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하디 테라니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건축가이고 꽤 성공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디 테라니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이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